청취자분 혹시 이렇게 몸이 좀 따뜻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나 하는 그런 기분 좋은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? 네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 발표 자료가요. 바로 이런 느낌이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화질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보내주신 그 자료를 보니까 이 혈관 건강의 핵심 분자라고 할 수 있는 산화질소, 그러니까 영어로는 나이트릭 억사이드죠.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하는데요. 네네. 이 물질이 정확히 뭐고 이게 왜 중요하고 특히 그 나이게 들면서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또 자료에서는 이걸 어떻게 관리하라고 하는지 그런 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무엇보다 이 자료 초반부터 딱 짚고 넘어가는 게 있더라고요. 산화질소, 이러면 뭔가 좀 안 좋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NO라고 불러야 한다고요. 그렇죠. 부정의 의미 노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. 네, 아주 정확히 오셨습니다. 오히려 이게 그 1998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안겨준 그래서 기적의 분자라고까지 불리는 물질이거든요. 노벨상까지요? 네, 우리 몸속 혈관의 가장 안쪽 벽, 그 내피세포라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일종의 신호전달 가스예요. 신호전달가스? 네, 심지어 이게 좀 독특해서 마취제로도 사용된다고 하니까 참 다재다능하죠. 와, 마취제로도 쓰인다니 정말 의외네요. 기적의 분자라.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물질이 나이가 들면 확 줄어든다는 게 문제겠군요. 맞습니다. 젊었을 때는 혈관도 깨끗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텐데요. 네, 그 감소폭이 생각보다 훨씬 커요. 자료를 보면 20대에 100% 만들어지던 게요. 60대가 되면 한 15% 수준까지 뚝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더라고요. 15%요? 와, 거의 뭐 바닥 수준인데요. 그렇죠. 이렇게 산화질소가 줄어들면 혈관이 아무래도 좀 딱딱해지고 좁아지기 쉬워지고요. 이게 바로 이제 혈압이 오르거나 혈관에 그 노폐물이 쌓이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15%라니 그 충격이 좀 큰데요. 혈관 건강에 정말 빨간불이 켜지는 신호네요. 그럼 이 산화질소, NO가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지 자료 내용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역시 제일 중요한 건 혈관 건강 쪽이겠죠? 물론입니다. 뭐니 해도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혈관 확정, 그러니까 혈관을 이렇게 넓혀주는 역할이에요. 확장. 네, 그 혈관 내피세포에서 만들어진 산화질소가 혈관 벽에 있는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서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를 이렇게 확보해주는 거죠. 자료에서 본 비유가 정말 귀에 쏙 들어왔어요. 혈관을 도로라고 생각하면 산화질소가 부족하면 막 길이 좁아져서 교통체증이 생기는데 이게 충분하면 왕복 8차선 고속도로처럼 혈액이 빵빵 달릴 수 있다. 이런 설명이요. 네, 아주 효과적인 비유죠. 그렇게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니까 자료에서도 이게 고혈압은 물론이고 협심증, 심근경색, 뇌졸중 같은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.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. 네네. 또 말초 혈액순환도 개선해서 손발 저리다거나 하는 그런 불편한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. 손발 저림까지요? 혈관 문제만이 아닐 텐데 다른 영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요? 예를 들면 뇌 건강 같은 경우요? 네, 맞아요. 뇌에서도 이 신경세포들 사이에서 신호를 주고받는데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해요. 뇌에서도요? 네. 특히 그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고 신경세포 자체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어서 자료에서는 이걸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뇌질환 예방과도 연관지어서 설명하더라고요. 와, 그럼 노인성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? 그럴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. 그리고 우리 몸 정보의 한 95% 정도가 말초신경을 통해 전달된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도 산화질소가 관여한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. 이것도 참 흥미로운 부분이죠. 이야, 정말 우리 몸의 통신망 그리고 순환계 이 모두에 깊숙이 관여하는 핵심 물질이네요. 또 어떤 역할들이 있을까요? 면역체계하고 염증 반응 조절에도 아주 중요합니다. 우리 몸에 그 방어세포 있잖아요. 대식세포, 마크로파지라고 하는. 네, 들어봤어요. 얘들을 활성화시켜서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도록 이렇게 돕는 거죠. 그 대식세포가 우리 몸의 최전방 수비수 같은 거라면 산화질소가 그 수비수들을 깨워서 출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. 네,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동시에 또 이게 불필요한 염증 반응은 조절해주는 그러니까 항염작용도 하는데요. 여기서 아주 재밌는 연결고리가 하나 나옵니다. 어떤 건데요? 바로 장내 미생물 환경이요.
이 장환경이 산화질소 생성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. 네, 장내 미생물이요? 그게 산화질소랑 무슨 관계가?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장 건강이 단순히 소화 문제를 넘어서 면역력, 심지어는 혈관 건강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.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나올 거예요. 와, 장 건강이랑 혈관 건강이 산화질소를 통해서 연결된다고요? 이건 진짜 예상 밖의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? 네, 그렇죠. 이 자료에서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. 그 외에도 자료를 보면 산화질소가 기관지를 좀 넓혀서 호흡을 돕는다거나 호흡에도요? 네. 그리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인슐린 분비를 원활하게 해가지고 당뇨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거나 네. 또 남성의 발기 기능 개선이나 남녀 모두의 생식 능력과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정말 팔방미이네요. 그런데 심지어 노화 방지, 안티에이징하고도 관련이 있다고요. 그 세포 자살, 아포토시스 과정을 조절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? 아, 네.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들도 수명이 있잖아요. 오래되거나 손상된 세포는 제때 없어지는 게 좋은데 이 과정을 아포토시스라고 하거든요. 네. 산화질소가 이 과정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낡은 세포는 잘 제거하고 건강한 세포는 유지하도록 돕는다는 거죠. 일종의 세포 청소부 역할에도 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세포 수준에서 노화를 늦추는 효과, 즉 안티에이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자료의 설명입니다. 정말 전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죠. 이야, 대단하네요. 그럼 이렇게 중요한 산화질소 수치를 어떻게 좀 유지하거나 높일 수 있을까요? 특히 나이 들면서 자연적으로 줄어든다니까 더 신경 써야 할 텐데요. 자료에서는 어떤 특정 성분들의 조합을 해결책처럼 제시하고 있던데요. 네, 그게 핵심이죠. 바로 L-아르기닌하고 시트룰린이라는 두 가지 아미노산의 조합을 강조합니다. L-아르기닌, 시트룰린. 네. L-아르기닌은 산화질소를 만드는 직접적인 재료가 되는데요. 주로 간에서 작용하고 효과는 빠른데 지속 시간이 좀 짧다는 특징이 있다고 해요. 아, 빨리 효과 보고 빨리 사라지고. 그렇죠. 반면에 시트룰린은 그 자체가 바로 산화질소가 되진 않지만 우리 몸 안에서 특히 신장에서 L-아르기닌으로 전환이 돼요. 그래서 좀 더 길고 안정적으로 산화질소 생성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입니다. 아, 그러니까 L-아르기닌이 약간 단거리 선수처럼 폭발적인 힘을 내는 거라면 시트룰린은 마라토너처럼 꾸준하게 지구력을 발휘하는 그런 식이군요. 오, 아주 딱 맞는 비유인데요.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L-아르기닌 하나만 있는 제품보다는 이 둘을 같이 배합했을 때 산화질소 생성 효과를 더 길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.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. 네네. 시중에 보면 L-아르기닌만 강조하는 제품들도 꽤 많은데 왜 시트룰린과의 조합이 중요한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셈입니다. 단순히 재료만 넣는 게 아니라 뭐랄까 시간차 공격처럼 작용 시간을 고려한 상당히 전략적인 배합이라는 거군요. 근데 여기에 항산화 성분까지 더하는 이유가 뭔가요? 그냥 이 두 개만으로도 될 것 같은데? 아, 그게 또 이유가 있습니다. 힘들게 만들어진 산화질소가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해요. 그래서 쉽게 파괴될 수 있거든요. 불안정하다고요? 네. 그래서 포도씨나 녹차 추출물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 폴리페놀, 이런 항산화 성분들을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. 그렇게 하면 힘들게 만든 산화질소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또 혈관 자체도 튼튼하게 지키는 효과를 더 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합니다. 그렇군요. 보호만 역할까지. 네, 단순히 일시적인 운동 능력 향상 이런 걸 넘어서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혈관 건강 관리와 노화 예방이라는 큰 그림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. 네,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. 정말 종합적인 혈관 건강 솔루션으로 접근하는 거군요. 그리고 이 발표 자료 보면서 정말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요. 바로 침, 타액으로 산화질소 수치를 검사하는 키트였어요. 근데 보니까 검사지가 두 종류더라고요. 이건 왜 그런 거죠? 오, 아주 예리하게 보셨습니다. 그게 바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장 건강과의 연결고리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. 아, 장 건강이요? 또 나오네요. 네, 자료에 따르면 검사지 하나는 예상하신 대로 현재 몸 속의 산화질소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거고요. 다른 하나는 놀랍게도 프로바이오틱스,
즉 우리 장 속에 있는 유익균의 활성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검사지라고 합니다. 네, 유산균 활성도요? 아니, 산화질소 검사 키트에 왜 유산균 검사지가 같이 들어있는 거죠? 그 둘 사이에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길래요? 바로 이 점이 이 자료에서 특히나 강조하는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. 우리 입안이나 장 속에 있는 어떤 특정 미생물들이요.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을 아질산염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. 네, 그리고 이 아질산염이 우리 몸 안에서 다시 산화질소로 전환되는 또 다른 경로가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에라르기닌 경로 말고 다른 경로가 또 있다? 그렇죠. 그런데 이 미생물 경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장내 유익균 환경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. 즉, 장 환경이 별로 안 좋으면 아무리 에라르기닌이나 시트롤린을 열심히 먹어도 산화질소 생성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. 세상에, 장에 사는 세균들이 혈관 건강의 핵심이라는 산화질소 생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니,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? 네, 저도 이 부분 보고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. 그럼 이 키트는 단순히 현재 산화질소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생성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인 장 건강 상태까지 같이 점검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으려는 그런 시도군요. 정확합니다. 단순히 나타나는 증상만 볼 게 아니라 산화질소가 부족한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는 그 장내 환경까지 고려하겠다는 훨씬 더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우리 몸의 여러 시스템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죠. 네, 오늘 정말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발표 자료 덕분에 우리 몸의 그 도로 시스템을 원활하게 지켜주는 파수꾼이죠, 산화질소. NO. 이 녀석의 정말 다채로운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탐구해 본 것 같습니다. 네. 혈관 확장이란 핵심 기능부터 시작해서 뇌, 면역, 대사, 생식 기능, 심지어 노화 방지에 이르기까지. 와, 정말 광범위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중요했던 게 나이가 들면서 이 중요한 분자가 자연스럽게 감소한다는 사실이었고요. 그래서 자료에서 제시하는 그 L-아르기닌과 시트롤린 조합, 또 항산화 성분 보충,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어떤 기반이 될 수도 있는 장 건강과의 그 놀라운 연관성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. 네, 이 정보들이 청취자분의 건강관리에 좀 새로운 관점을 더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. 맞습니다. 특히 저는 그 장내 미생물이 산화질소 생성을 통해서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, 이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.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 어떤 질문일까요?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분자 수준에서 우리 몸의 서로 다른 시스템들은 또 얼마나 더 놀랍고 복잡하게 서로 얽혀서 작동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요.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